엄청 귀엽다.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배틀바위 전망 산행을 해보도록. 또 계단이 멀리에 도표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저는 지금 두타산에 와 있습니다. 두타산 말이 필요 없겠죠? 그럼 같이 산행하러 가실까요? 저는 오늘 강원도 동해와 삼척시에 걸쳐 있는 산인 두타산에 다녀왔습니다. 산이 고도도 있고 서울에서 거리도 꽤 있는 편인데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만큼 정상 대신 배틀바위 코스를 선택했어요. 배틀바위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코스였는데 최근에 개방되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코스 중 하나예요. 들머리는 무릉 계곡으로 주차요금은 선불이니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타의 원래 의미는 떨쳐버린다는 뜻으로 번뇌와 티끌을 없애고 몸과 마음을 닫고 고행을 행하는 불교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자연 비경을 담고 있어서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시유 옆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음식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소매점들이 있었어요. 지금 현 관리 사무소에서 등산을 시작해서 배틀바위 전망대, 미륵바위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 삼거리에서 아래로 하산을 해서 합소대를 찍고 다시 원점의 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서 매표소에서 표를 사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를 확인하고 바로 매표소를 지나면 신선교가 나옵니다. 신선교는 이름 때문이라서 그런지 진짜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A 코스, B 코스로 올라서 D 코스로 하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그냥 계곡길을 천천히 트레킹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등산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배틀바위까지는 1.5km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등산로라고 엄청 귀엽게 잘 써 있어서 이 표지를 보면서 등산로를 따라서 계속 안전하게 등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과거 선조들이 사용했던 숯가마터가 재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자라는 참나무를 잘라서 숯을 구워다가 판매를 하거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산행을 한 지 0.4km 정도 왔고 한 10분 정도 와서 배틀바위까지는 1.2km 남았습니다. 길은 그렇게 경사가 높은 편은 아니라서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숯가마터를 지나면 경사가 약간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길이 잘 다듬어져 있지 않다거나 위험한 구간은 없었고 그냥 경사가 조금 높을 뿐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경사가 좀 있는 편이라서 햇빛도 약간 강해서 조금 힘든 편입니다. 그래도 금방 배틀바위에 오를 수가 있다고 하니까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 올라오니까 시야가 완전 확 트였는데요. 좀 더 웅장한 그런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산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여기는 살짝 경사는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땀이 많이 흐르면 옷이 또 한 번에 젖어버리면 또 위에 가서 쉴 때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쉬엄쉬엄 산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뷰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경사가 좀 높은 구간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또 평평한 능선길로 이어지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파란 하늘과 같이 이렇게 뷰를 보면서 시원하게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가 좀 거리가 있는 편이라서 4시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오다 보니까 약간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 아직. 근데 뷰를 보니까 이제 잠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계속 산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조심조심 배틀바위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이제 또 갈림판이 나왔는데요. 벌써 1.1km나 왔대요. 경사가 높아서 그런지 되게 빨리 올라온 기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길이 편해요. 여기 오면서 좀 더 힘들다고 느껴진 게 자꾸 산을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약간 체감적으로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하산을 하는데 줄이 정말 재질이 너무 좋고 나무 이런 데크들도 너무 잘 돼 있어서 국립공원도 아닌데 엄청 잘 개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삼척시에서 두타산에 사계절 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00억 가까이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관광지로 더 잘 정비가 될 두타산이 기대가 되네요. 이제 이 계단만 오르면 배틀바위에 도착합니다. 배틀바위는 한국의 장자재로 불릴 정도로 천혜의 비경을 갖춘 너무 멋진 길이지만 사람이 접근하기에 좀 위험한 능선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방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해시에서 등산로 재정비 사업을 완료하면서 최근에는 일반인도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되었고, 경사 높은 계단을 지나오니까 배틀바위 전망대에 다 왔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 앞에 나무 데크가 정말 안전하게 전망대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배틀바위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배틀바위는 옷감을 짜는 배틀을 닮아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기 위해 삼배 세피를 짜야 했던 선녀의 전설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하네요. 정말 손에 꼽는 절경이었어요. 황도예요.
이제 간단히 먹고 다시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륵바위로 향합니다. 배틀바위에서 등산로를 따라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미륵바위를 볼 수 있는데요. 미륵바위는 미륵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계단이 나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스틱을 꼭 이렇게 세로로 쥐어야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쥐으면 뒤에 사람들의 눈에 찔릴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세로로 들고 올라가야 돼요. 자, 이제 미륵바위에 도착해서 미륵바위를 들렀다가 다시 두타산성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륵바위에 도착했습니다. 보면 미륵바위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미륵불, 선비, 부엉이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데 저는 셋 다 안 보여요. 저 멀리에 동해 바다도 보여요. 계속 가봅시다. 이제 두타산성까지 0.6km 남았습니다. 길도 편해서 되게 쉬엄쉬엄 쾌적하게 갈 수 있습니다. 고고! 여기까지 오는 길은 굉장히 편했는데요. 이제 두타산성까지는 0.3km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또 포토스팟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타산성으로 가는 길에 거북바위와 일리폭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곳도 정말 시야가 뻥 뚫리고 엄청난 장관이었습니다. 여기 거북이가 있습니다. 완전 그렇게 거북이 모양으로 거북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위를 보고 또 어제 비가 와서 이렇게 폭포 소리, 물소리도 쫙 들으면서 산행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지금 하산하고 있는데 저 산 비탈길에 관음사가 보이는데 산에 저렇게 절이 있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기 한번 보시면 진짜 멋있어요. 두타산은 진짜 국립공원만큼 정비가 엄청 잘 되어 있다고 느낀 게 이렇게 중간에 간이 구조장비 보관함이 있는데 여기에 웬만한 이런 응급처치할 수 있는 제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모로 잘 되어 있는 산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산에서 조금 다치거나 그렇게 하시면 이런 간이 보관함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다쳤으니까 계속 조심히 다치지 않게 가보겠습니다.
오는 내내 기암 절벽이 정말 웅장했던 만큼 두타산은 산 자락 북쪽이 엄청나게 높은 절벽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웅장한 산세가 성곽을 대신하기 때문에 굳이 돌로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이 두타산성도 자연지세를 그대로 이용해서 일부만 석축을 쌓은 산성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타산성은 조선 태종 13년에 쌓았다고 전해진다고 하네요. 당시 규모는 높이 1.5m에 둘레 2.5km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산길에 있는 일부였어요. 이제 두타산성을 지나고 다시 무릉계곡 관리사무소로 원점회기에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에서 최근에 제가 다녀온 무릉계곡 배틀바위 코스를 일반인에게 개방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두타산 협곡 마천루 코스를 또 개방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꼭 다시 가볼 계획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코스가 있으니까 두타산 즐겼다가 또 하산해서 시원한 바다도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용추폭포를 지나왔는데 이제 관음폭포도 바로 앞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속 폭포들도 많고 엄청 시원해서 그냥 산을 오르지 않고 폭포만 들려도 좋은 코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산길에 이렇게 합천에도 나왔는데요. 여기는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도 불리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고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계곡물도 흘러서 멋있다. 또 저렇게 하고 있고. 근데 여기 밑이 계속 자갈길이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조금 삐끗삐끗 할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하고 잘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이제 쭉 하산을 하는 중이고, 저희가 도착할 곳인 무릉계곡 관리사무소까지는 약 600m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봤던 관음암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절벽 위에 있던 그 멋있는 사찰이 여기로 1km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서울까지 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꼭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속 쭉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하니 사마사가 나오는데요. 사마사는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곳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홍보 문구들이 있어서 언젠가 기회가 되보면 저도 꼭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쭉 용오름길이 이어지는데, 이 길은 사마동 초입에서 시작해서 용추폭포에 이르는 길이가 6km인 무릉계곡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타산 정상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용오름길을 따라 북동 방향으로 쭉 흘러 동해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무릉반석입니다. 천여 명이 앉아도 거뜬할 정도의 굉장히 넓은 바위가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곳곳에 옛 치인 묵객들이 새겨놓은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하네요. 지금으로 보면 바위에 낙서를 하는 게 자연 훼손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시인들이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많은 감정들을 느꼈길래 이렇게까지 새겨놓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낙서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시죠?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무릉만석 앞각서라는 게 보이는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 돌에 새긴 각서를 뜻합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건 기존에 있던 것은 아니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1995년 모역으로 석각을 제작한 것이라고 하네요. 4시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지금 낮까지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아니지만 밥이 되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산행을 하니까 너무 배가 고픕니다.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 내려가서 맛있는 걸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여기 이렇게 현이치가 있는데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안전하게 하산을 마쳤습니다. 오늘 등산 코스도 정말 너무 멋있었고 진짜 수려하면서도 웅장한 뷰가 너무너무 멋있는 산이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산행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리고 저는 물회를 먹으러 갈 거예요. 고고! 하산 후에는 동북 횟집이라는 곳에서 물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무릉계곡 매표소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팔로워분 중 한 분이 추천해주신 맛집이었어요.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무코 수변공원이 쫙 보여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물회를 주문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고 가격대도 이 관광지 앞에 있는 것 치고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뉴가 나왔는데 육수가 따로 나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회랑 야채가 들어있는데 회 양도 꽤 많았고 싱싱한 편이었어요. 살얼음 동동 뛴 육수를 원하는 만큼 이렇게 넣어서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그럼 식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름에 하산하고 물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물회를 많이 먹으러 다니면서 물회의 양념 맛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전형적인 그런 초장 들어간 짭짤하면서 새콤한 맛? 그래서 양념보다는 야채나 회가 얼마나 싱싱하고 다양하게 들어있느냐,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요. 이 집은 사실 12,000원이라는 가격에 바다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또 국물이 살얼음 동동 띄어서 원하는 만큼 넣어서 먹을 수 있다는 점과 많이 짜지 않다는 점, 그리고 회가 싱싱하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 맛집을 추천해주신 팔로워 분도 사실 저는 동해 사람이라 물의 맛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으니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추천해드릴게요 라고 추천해주셨는데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싱싱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친절하셔서 기분 좋은 식사였어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밥을 먹게 되면 항상 감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감자 조림이 나와서 또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강원도 감자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조금 더 맛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감자 조림은 약간 좀 덜 익어서 좀 쫀득쫀득하면서도 씹는 맛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좀 많이 익혀진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밑반찬들도 많이 짜지 않고 굉장히 맛있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와, 맛있다.
영상도 보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맛집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